맞짱 토론을 한번 펼쳐볼 예정인데요. 테라포밍이라는 기술을 쓸 거예요. 이 테라포밍 같은 삽질을 그만하고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입니다. 우주과학관에 온 기념으로 이제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화성에 대한 얘기로 맞짱 토론을 한번 펼쳐볼 예정인데요. 세계 대부호이자 스페이스X CEO인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었죠. 화성에 가서 인간이 정착해 살자는 계획을 만들었는데요.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두 분의 토론을 통해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천재다, 화성에 가서 살 날은 곧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강희안 배우님과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이다, 경기도 화성에서나 가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강솔빈 과학 커뮤니케이터님을 모시고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성 이주에 대한 필요성과 가능성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화성 이주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강희안 배우님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화성 이주에 찬성하는 강희안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에겐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지구에 남아서 멸종될 것이냐, 화성으로 옮겨가서 그걸 시작으로 인류 자체가 다행성종으로서 계속 살아갈 것이냐. 이 천재지변, 바이러스 이런 거 언제까지 우리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나가면 됩니다. 이제 나가서 화성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보자 라는 의견을 제가 오늘 제시하겠습니다. 네, 화성 이주에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강솔빈입니다. 강희안 씨, 이 화성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알고 하시는 소리입니까? 모릅니다. 정말. 이 화성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선 무려 480년이 소요돼요.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화성으로 이주하기 전에는 그냥 지구 사람들이 다 멸망할 판이에요. 게다가 돈은 무려 4조 9천억 달러가 들어요. 지구에 산다는 게 정말 힘든 게, 우리 공룡도 1억 5천만 년 동안 우리 지구를 지배했는데 결국에는 운석 한 방에 멸종을 했어요. 이것처럼 지구에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빙하기, 이런 큰 자연적인 재해 어떻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행성을 옮길 수 있는 기술력들을 지금부터 쌓아놔야 된다. 그래서 화성이 그 시작이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저는 이 속담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저희가 지구를 떠나는 순간 이 화성에서의 개고생이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인간들은 바다도 그렇고 남극, 북극, 심지어 화산지대까지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는 살아남지 못해요. 심지어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바퀴벌레보다도 살 수 있는 환경이 한정적입니다. 이런 우리가 화성으로 이주를 하겠다. 화성을 넘어서 다른 행성까지 이주를 하겠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한 배우님께서는 지구에 큰 리스크가 올 수 있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화성에 가서 살아야 된다. 또는 화성을 토대로 더 많은 행성으로 나가서 다행성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네네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솔빈 곽헌님께서는 아니다, 그런 돈으로 지구에 있는 것을 더 가꾸고 아껴서 살아남자. 집 나가면 개고생. 그렇죠.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긍정적, 부정적 의견이었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으니까 한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솔빈 곽헌님께서 먼저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성공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화성에 이주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화성으로 갔을 때 몸무게가 3분의 1로 줄어요. 이 말이 뭐냐? 지구보다 중력이 3분의 1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중력, 그것도 느껴보지 못한 3분의 1의 중력에서 살겠다. 우리 몸에 있는 이 뼈나 근육, 신체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무서워요. 게다가 이 화성의 기후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금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죠? 우리가 숨 쉴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화성의 대기의 주층이고,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산소는 아주 극소량.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고 있어도 결국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
제일 돈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화성으로의 가능성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학자들이 화성의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받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화성이랑 우리 지구랑 그 시차 차이도 30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물의 흔적을 찾았다, 뭐 물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려면.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만약에 물이 없다 그러면 과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화성에서도 충분히 전기 배합이든 뭐든 통해서 물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거는 좀 이론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일단 화성에 빙하가 있고 네. 녹았을 때 물이 있는 흔적들을 다 발견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물을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잠시만요. 지금 편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좀 그거는 아니고 곤란한데? 그냥 저는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네네. 그래요. 진짜 100번 양보해서 물이 보유가 됐다고 합시다. 근데 물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우주에는 방사능들이 많거든요. 지구의 경우에는 지구 위에 자기장이 쫙 갈려 있어요. 그래서 방사능이 온다! 그럼 방어막을 탁 쳐서 막아주는 거죠. 근데 화성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린 지구에서 태양 밑에서 따뜻하게 선탠을 한다면 화성에서는 방사능 선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원자력 폭발됐을 때 이 방사능 유출되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다들 보셨잖아요. 자, 이렇게 잠깐 또 두 분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한 배우님이 말씀하신 거는 화성은 지구와 유사하기 때문에 가서 우리 인류가 버틸 수 있다, 충분히. 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솔빈 과커님께서는 그래도 좀 더 세부적으로 중력이나 대기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한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구도 집이나 이런 환경적으로 조건을 형성하지 않으면 인간이 밖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화성으로 이주를 했을 때 그냥 이주를 하는 게 아니라 테라포밍이라는 기술을 쓸 거예요. 테라포밍이 뭐냐? 지구랑 굉장히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 지금은 어떤 부분적으로 테라포밍을 할 거지만 나중에는 행성 전체를 테라포밍 할 수 있는 기술도 생길 거고,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압도 조절을 하고 인류가 살아갈 수 있게, 그다음에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물도 만들어내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기, 미생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랑 굉장히 유사한 환경으로 그 행성 자체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션 보셨죠? 영화 마션 보면 거기서 보면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작은 테라포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광합성을 일으킬 수 있는 식물도 살게 해주고 이런 것처럼 과학 기술을 통해 그런 것들을 조성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이냐? 결국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화성 개척하자. 그거 480년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구와 비슷한 행성, 골디락스 행성을 찾는 것을 제안해 보자고 합니다. 이 골디락스 행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태양이라는 중심별을 주변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잖아요. 지구와 비슷한 위치에 있고 기온과 날씨 그리고 대기 조건들이 우리와 아주 유사해서 그 자체로 사람들이 바로 가서 살 수 있는 행성을 바로 골디락스라고 해요. 이렇게 많은 것이 갖춰진 골디락스 행성을 찾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이 은하계는 굉장히 많잖아요. 이 넓은 우주에서 과연 인류가 살 수 있는 땅이 지구밖에 없을까요? 유사한 행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으면 공간 낭비거든요. 지금도 골디락스 행성이 찾아지고 있지 않나요? 이거를 제가 좀 대답을 드리자면 실제로 발견된 제2의 지구라고 하죠, 간단하게. 이런 골디락스 존 안에 있는 행성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우주에 나가서 근 10년 동안 관측을 했는데 4,2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찾아냈거든요. 그리고 아직 데이터 해석을 덜해서 몇천 개가 더 남아있어요. 이 중에 가장 유사한 것은 바로 케플러 452-b입니다. 지구와는 좀 많이 먼 1400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심지어 태양과 그 행성이 돌고 있는 별도 거의 비슷하고요. 궤도도 정말 비슷해가지고 1년이 185일이라고 해요. 그런 곳에 간다면 진짜 지구와 비슷한 곳이 되겠죠? 이 테라포밍 같은 삽질을 그만하고 그 돈으로 차라리 이런 골디락스 행성을 찾아보자. 혹은 지구에 투자를 하자. 그런데 그럼 골디락스만 찾아다니면 결국에는 우리가 한계가 생겨요. 그런 게 아니어도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 만들어야죠. 그게 화성이
시작이다. 아, 두 분 진짜 공부 너무 많이 해오시고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이 남으셔서 도저히 토론이 끝날 것 같지가 않네요. 이거 밤샘 토론하면 안 되나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도 가야죠. 네, 피디님도 이제 슬슬 눈치를 주고 계시니까 마지막 딱 한마디씩만 한번 해볼까요?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일론 머스크를 얘기했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화성 이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사에서도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역시나 화성 우주 산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스원이라는 단체에서 화성인 100인을 모집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고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화성에 계속 집중하는 이유, 바로 화성이야말로 제2의 지구가 될 만한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티븐 호킹, 그분도 인류가 계속 살아남기 위해선 지구를 떠나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막 너무 먼 얘기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뭐 지금 주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폰만 봐도 엄청난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우리가 접하고 있고 이제 AI, 뭐 로봇 이런 것도 계속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현실화가 되는 것처럼 화성 이주도 꿈만은 아니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성 이주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마션. 근데 마션이 생각보다 말이 안 되는 영화인 거 알고 계신가요? 화성은 기압이 굉장히 낮아요. 이 기압이 낮은 곳에 요새를 건설하면 팽창을 해서 터지게 돼요. 그리고 그 틈으로 우주 방사능들이 새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존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사에서는 수십 년에 거쳐서 약 50회의 우주 탐사선을 화성으로 보냈다고 해요. 하지만 결과물은 다들 아시겠지만 생명체를 찾아내지 못했죠. 사람들이 이 화성을 어떤 문명이 이미 지나쳐간 문명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문명이 몰락을 했다면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 흔적 혹은 문명에 대한 흔적이라도 남아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나사에서 수없이 보내는 이 탐사선들의 삽질을 제발 그만하고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아,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이 의견이 끝까지 불꽃이 튀는데 여기서는 뭔가 하나로 정리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할 것 같고 나머지 의견들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본인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드나잇 사이캠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 같이 해볼까요? 네. 미드나잇 사이캠프!